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영국발 여행객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소식까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네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규모도 배로 늘려 조기 종료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예,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연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고 또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끔 했던 것인데,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연준이 정책 수정에 나선 것입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198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전달인 10월에도 전년 대비 6%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치솟자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를 마친 뒤에 지난 15일 성명을 내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네, 자 이 테이퍼링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중앙은행이 취했던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 시중에 풀린 돈을 중앙은행은 다시 이제 회수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이때 시중에 돈을 푸는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자산 매입 축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준은 양적 완화를 위해 매달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 등 총 1,20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여서 대규모 현금을 시장에 풀었는데, 이런 자산의 매입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매입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네, 당초 연준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내년 6월로 잡았었는데, 하지만 지난 15일 성명에서는 현재 매달 150억 달러인 이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려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연준이 이렇게 테이퍼링 조기 종료에 대해서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배경도 밝혔나요? 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이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테이퍼링 조기 종료 외에도 이 금리 인상도 시사를 했다고요. 네, 연준은 지난해 2월 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을 했었습니다. 성명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지만 내년에는 0.25%포인트씩 최소한 3차례 정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노동시장 여건이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2%에 이르러 일정하게 유지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제로금리는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연준이 이렇게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는데 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과 전망에 대한 변화가 통화 정책에 진화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고용 수준을 향해 미국 경제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성명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공급망 정체 현상 개선도
활발한 경제 활동 그리고 고용,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 보통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경제 전망도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내놨습니까? 지난 9월 회의에서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잡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 전망치를 2.6%로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말 기준 실업률은 3.8%에서 3.5%로 더 낮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인데 이 세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현재 아주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대부분의 국가로 번졌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16일 영국발 여행객들은 입국 시 종전에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프랑스 방문 이유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오미크론 때문인데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어떤 방역 규제 같은 게 있나요? 네, 프랑스에 도착한 영국발 여행객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도 48시간 후 프랑스 당국이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조처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실시해 왔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지금 프랑스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240여 명입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적은 오미크론이 최대한 프랑스 땅에서 확산하는 걸 막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종전의 코로나 감염 건수와 비교할 때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5일 지난 24시간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약 6만 6천 명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컸던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고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84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영국의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떤가요? 영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5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만 8천여 명이 나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올 1월 초에 기록했던 6만 8천 명이었는데 1만 명 이상이 하루 확진자가 더 든 것입니다. 네. 며칠 전이었죠. 영국에서 오미크론과 연계된 사망자가 나와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사망으로 공식 확인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네. 자, 현재 영국의 오미크론 감염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15일 하루 동안 4,600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가 한 10,000명 정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10,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은 내년 1월 정도면 오미크론이 기존의 코로나 변이인 델타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후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보다는 증상이 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는 발열이나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 거기다 심하면 호흡기 이상 등의 중증 이 징후들이 특징이었는데 반면 오미크론은 두통 등 가벼운 증상 또는 아예 무증상 환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하는 세를 주목을 하면서 감염자 수만으로도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의료 체계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미국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도 여의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36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고 비율로 보면 전체 코로나 감염자의 약 3% 정도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고 현재 일주일 이 추산을 보면은 하루 평균 12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